오늘 내용은 여러분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이제 예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저는 항상 예술이라는 거를 접하면은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이게 왜 예술이지? 이런 생각이 진짜 자주 들었는데 오늘 인생에서 과장 없이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게 조금 이해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그걸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법. 그럼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되거든요. 뭐가 완전한 건가?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불완전한 건가? 그냥 스스로 말하고 나서 박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오늘 불안사회 생존 철학 6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읽기 난이도만 중도 아니야. 중상이었어도 중보다 조금 어려웠어도 저는 이거 대국민 필독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읽기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필독서급의 명저인데 읽기 난이도가 상이다. 그럼 앞으로 철인 독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직접 보시면은 진짜 과장 없이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은 거예요. 100권이 넘습니다. 정말로 이 깊이 여러분 요 책을 읽어보면은 명문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뼈 때리는 촌철살인의 문장 통찰력 넘치는 문장 정말로 예술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어렵지만 이런 책 읽어보셔야 돼요. 읽다가 나 이거 못 읽겠는데 실패해도 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육체적인 부분 마라톤을 완주한다, 철인 3종 경기 나간다, 뭐 이렇게 되게 높은 산을 올라갔다, 엄청난 도전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책을 읽는다, 깊이 있는 책을 읽는다. 예를 들면서 깊이 있는데 벽돌책을 읽는다. 이러면은 그게 엄청난 도전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것보다 어떤 육체적 도전보다는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대한민국 독서 평균 건수가 1년에 1.8권이니까 여기엔 함정이 있죠. 많이 읽는 사람들이 평균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0권 쓰기 무한해서 몇 권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 10명 중에 7명은 독서를 1년에 한 권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뇌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도 뇌를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진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뇌에 도움이 된다. 운동도. 근데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전두엽 바꾸고 총괄적으로 좀 바꾸려면은 포괄적으로 독서 많이 하셔야죠. 외국어 공부하셔야죠. 논리적 사고 하셔야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독서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준 높은 책에 도전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또 어떤 정서적, 정신적 도전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어요. 3번. 가제본으로 2번 읽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오피셜 책으로도 1번 읽었고 정말 여러분들이랑 토론하고 싶은 구절이 많아서 쪽수를 계속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차가 보면 예술인데 오늘은 이 부분일 거예요. 칸트 창조적 자유와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목차가 예술입니다. 이성 지키기, 스스로 자유 창조하기, 인간 되기, 자신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면은 저는 다시 봐도 좀 예술인데 예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술만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주변과 소통하기 어려웠던 느낌의 확실성을 얻게 하고 지각과 이성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자아의 일부와 세계의 일부를 파악해준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냥 이 문장은 느낌의 확실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표현입니까? 느낌은 여러분 사실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뭐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뭐냐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논리와 어떤 말의 여지파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막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 제 생각에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예술이구나. 이런 게 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1933년 모방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이를 무감각한 유사성이라고 했다. 이게 뭐냐?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한 유사성이 뭐냐? 즉 세상에 실제할 때는 전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어떤 것이 예술 작품에서는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예술 작품만의 기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여러분 무감각한 유사성이 이런 거구나. 이 문장 읽으면서 예술이 더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막 유명한 예술가분들이 막 병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예술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가 예술이냐고. 막 캔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배열해 놓고 이거 막 예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예술로서 전시하지 않으면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해보고 본질을 따져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보고 거기서 뭔가 과연 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실제할 때 그냥 평범할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야. 제가 예전에 정말로 이렇게 감명 깊게 참가했던 전시회가 있어요. 그게 또 한 번 했으면 또 가고 싶은데 어둠 속의 대화라는 건데, 모든 빛을 차단해 갖고 진짜로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완전 그냥 블랙 상태예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시각이 0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촉각으로만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둠 속의 대화를 2번이나 갔어요. 인상 깊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만지고 이런 게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을 완전히 상실한 경험을 하면서 그걸 만져본다? 그럼 완전히 정말 다른 차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뭐였냐면은, 실제로 거기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눈이 실제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또 그분들이 그런 데서 또 뭐 잠시겠지만 또 이렇게 잡을 잡으셔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어떤 또 의미 깊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게, 그것조차도 그때 되게 저한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렇게 눈이 시각 장애인 분께서 우리가 눈이 아예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막 이건 그분만의 사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대화가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청각이 조금 뭐랄까 촉각이 예민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봤던 무슨 드라마나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그 능력이 막 초인적으로 막 5배 10배가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다고 그 말씀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또 그 공감 능력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예술이네요. 이 뒤에 나오거든요. 나는 이거를 그냥 예술로서 경험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잠깐의 참여로서 경험하지만, 평생 안 보이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괴로울까.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요. 아예 그냥 깜깜해서 빛이 조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또 거기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인생에서 되게 몇 안 되는 예술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했던 순간 아니었을까? 굉장히 좋은, 그게 아마 그게 글로벌 기획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시회를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어떤 그때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역할은 진짜 너무 좋아요. 예술의 역할은 내면의 모든 것을 외부화하고 외부의 모든 것을 형태화하는 데 있다. 이거 취한다. 운전하면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 운전 안 합니다. 저는 뚜벅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영혼에 이르는 길은 마음을 통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위해 영혼에 이르는 길은 마음을 통해야 한다. 근데 이 말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혼이랑 마음이랑 뭔가 똑같진 않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피리처한 거에 가려면 마음을 통해서 간다는 건가? 여러분 저도 막 100% 이해하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더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직 마음에만 있다면은 우리는 즉각적인 감각에 갇힌 미개인 또는 바보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냥 마음에만 영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갇혀 있다면은 즉각적인 감각에 갇힌 미개인 또는 바보 상태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 영혼은 이성인 것 같네요. 이성.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 걸 영혼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게 불어를 번역을 해서 이게 번역이 쉽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직 이성만 있다면,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맥락상 이해가 되죠. 이성인 것 같아요. 이성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둔감하고 비인간적인 지성인이자 야만인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이성만 있다면은 우리는 운명에 둔감하고 비인간적인 지성인이자 야만인.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촌철살인의 표현인 것 같아요. 지성인이면 야만인이랑 정반대인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 지성인은 어떤 거다? 야만인이다. 근데 그게 설명이 잘 나와요. 우리가 야만하면 막 원시 막 이런 거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진짜 뭐가 야만인가? 세비지잖아요. 세비지, 그렇죠? 21세기의 이 두 성향 사이에서 사회가 분열되고, 21세기 우리가 지금 사는 세기죠. 분열되고 극도로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보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금융 통계로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자유와 역사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희생자를 낸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 이성적으로 자유와 역사 의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각 없이 무질서에서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반란을 일으키고 과거의 교훈을 무시하면서 미래가 없다는 건 보지 못한 채 이성적 사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최소한 미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만 있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식이나 합리적 도구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핑계라도 있다. 근데 이 야만인이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지식인들. 그냥 공부만 잘한 헛똑똑이. 오늘 좋다. 반면 야만인 또는 엄격한 이성적 사유 끝에 식민화를 하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막 식민지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무려 선진국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들이, 제가 여러분 자주 말하잖아요. 유럽이 여러분 선진국발이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흥분해갖고. 사유 끝에 식민화하거나 학살하는 문명인은 아무런 핑계가 없다. 여긴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던 사람은 그래도 정상 참작이 돼. 근데 이성만으로 뭔가를 한 사람은 정상 참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공유하는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내 이성을 달성하기에 감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만큼 사람들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전쟁 일으키는 최고 끝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솔직히 이성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 다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러는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두 경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이성과 마음을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미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예술을 알아야 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은 뭐 어떻게 여기서 뭐 이제 정의하는 거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예술에는 여러분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술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탄할 때 예술인데 이런 말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좋지 않나요? 정말 저는 오늘 조금 뿌듯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이해를 많이 해서 그 어려운 문장을 오늘 좀 유독 잘 푼 것 같아요. 잘했어. 여러분 저 이거 3.x번 읽었어요. 2번 읽고 소개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진짜 모르는 분은 챗GPT도 찾아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제가 사랑해서 진심으로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책은 진짜 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쪽만 읽어도 좋아. 그 서점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점 가서 10쪽, 진짜 어렵구나. 내가 우리나라 말을 읽는데도 영어 독해만큼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철학책 많이 보면 좋거든요. 사유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원전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요즘 철학가 교수님들이
시대상에 맞춰서 재해석을 왜 그 시대의 철학자라고 해서 여러분 막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상도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개를 다 이해한 이런 철학가 교수님들이 재해석해주는 철학책이 저는 솔직히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인 독서죠. 불안사회 생존 철학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7강이죠. 7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요.